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북한군의 러우전 참전 떡밥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북한군 떡밥과 나토의 심리전 그리고 한국과 크로아티아가 파병을 할 것이다. 이런 루머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이 구제역 돼지 신세가 될 것인가? 자, 먼저 이 차트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공적 부채가 느는 이제 그 추이를 알 수 있습니다. 매우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미국 공적 부채가 심각하다. 이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2024년에 한 35트릴리언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36트릴리언 달러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매우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일까? 임박한 선거 그리고 중동 지역 러우전 상황일 겁니다. 미국이 돈을 써야 하는 곳이 많다는 거죠. 이 대부분은 미국 국민들의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한 달 전에 허리케인이 미국 남부 지방을 휩쓸고 갔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도 하지 못하면서 곳곳에서 엄청난 천문학적인 이제 전쟁 물자를 공급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카말라 해리스가 TV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당선이 되면은 지금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와 있는 이제 불법 입국자들 이들을 송환하지 않고 사면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수천만 명의 불법 입국자들, 이들은 투표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을 투표할 수 있는 이제 투표 기계로 만들기 위해서 카말라 해리스가 이런 준비를 하는 거죠. 만약 카말라 해리스가 이번에 당선이 되면은 미국에는 뭐 사실상 이 선거가 사라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유일 정당으로 미국을 지배하게 되죠. 이제 민주주의고 뭐고 존재하지 않는 그런 나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항하는 미국 국민들이 있을 겁니다. 이때 미국은 필연적으로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팍스뉴스에서 이런 설문을 돌렸습니다. 불법 입국자들을 송환할 것인가? 과거에는 여기에 대해서 반반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려 67%, 3분의 2 정도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내쫓아야 된다.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미국은 이제 불법으로 입국한 사람들을 그냥 무작위로 이제 잡아서 쫓아내진 않았습니다. 이들이 어떤 잘못을 저지를 경우, 펠러니, 중죄에 해당할 경우는 체포해서 이제 송환을 합니다. 그런데 죄를 저지르지 않고 불법 입국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미국은 이들을 강제 송환하진 않았습니다. 어떤 인도주의적인 원칙에 의해서 이들이 살 수 있도록 내버려 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투표권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들을 사면하고 그리고 영주권, 시민권을 밟는 절차를 엑셀러레이팅 하는 겁니다. 매우 빠르게 한 2년 안에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그 이후 미국의 선거는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많은 미국의 시민들은 실제로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미국이 전혀 다른 나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송환에 찬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해군의 수병이 부족하다. 이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제가 미국 군대 뭐 해군 공군이든 이들에 대한 문제점을 올리면은 이 한국의 뭐 시청자들 아무것도 모르는 양반들이 자 미국에 대한 막연한 환상만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얕은 지식으로 반박을 합니다. 야, 배에 녹이 좀 쓸면 어때? 물론 뭐 녹이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에 녹이 덕지덕지 발렸다는 것은 미 해군의 이 정신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은 많은 미국의 퇴역 해군 장성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타고 있는 배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인간들이 어떻게 전투를 하냐는 거죠. 자, 수병 부족의 문제, 이것은 대단히 심각합니다. 미국의 함정이 몇 척 있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 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이제 함정, 이 숫자가 가장 중요한 거죠. 이것이 전쟁의 승부를 가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독일의 외무장관 베어복입니다. 윌 슈라이버가 이 사진을 보고 이제 좀 조롱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독일의 모습이라는 거죠. 머리에 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베어복이죠. 그런데 딱 이렇게 폼을 잡고 이렇게 걷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뭐 클루가 없다는 거죠. 뭐 머리에 아무런 아이디어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폼만 잡고 다니는 거죠. 이게 지금 독일과 나토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미국 군대 상황, 현재 전투 가능한 미군은 25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25만이 전 세계에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어떤 특정 지역에 전쟁이 터졌을 때 이들을 한꺼번에 이제 투입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25만의 숫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큰 전쟁이 터지게 되면은
어떤 전쟁 한 군데에만 한 25만 명을 투입을 해야 됩니다. 뭐 혹자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미국은 일당백이다. 10,000명만 있어도 즉 10만 명, 뭐 이 정도로 상대할 수 있다. 이것은 망상입니다. 그 망상이 이번 이제 러우전에서 증명이 된 겁니다. 결국 전쟁은 덩치로 하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이제 서구의 용병들, 이들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산화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미군 5만 명, 나토군 5만 명이 러우전 전장에 들어온다. 그들은 파괴됩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밟았던 운명을 그대로 이제 밟게 되는 거죠. 이런 것으로는 러우전의 전황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 25만 명의 병력이 순간 이동을 해야 됩니다. 순간 이동을 하고 미군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장비가 순간 이동을 해서 자, 러우전에 바로 들어가고 바로 이제 러시아군을 때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순차적으로 들어오게 되죠. 순차적으로 들어오면서 러시아군의 이스칸데르 M 미사일을 맞고 파괴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한민국 국군이 등장했습니다. 정말 황당한 상황이죠.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이안 파첸코라는 인물은 우크라이나인입니다. 젤렌스키 정권, 그리고 러우전에서 젤렌스키가 하고 있는 일에 반대하는 인물이죠. 자, 자신이 맞는 채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의 홍위병이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이 한 10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들은 최전선에서 러시아군을 상대로 싸우지 않고 평범한 우크라이나 사람들, 남성들을 잡아가지고 강제로 이제 전선으로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내에 있는 이제 정교회, 교회 이런 것들을 때려 부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겁을 주고 홍위병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이들에게 제대로 저항을 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이런 파시스트 국가가 되었다는 거죠. 10만 명의 홍위병들이 자신들은 싸우지 않고 우크라이나 내에서 이제 사람들을 잡아가고 전쟁터 밀어넣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북한군 떡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정권, 그리고 이제 국정원, 국방부가 북한군이 러우전에 참전했다, 이런 거짓 루머를 퍼뜨리면서 자, 전 세계에서는 한국의 소스를, 이것을 가져와서 북한군의 참전을 확정적인 기사로 올리고 있습니다. 뭐 더 워존이니 미국의 뉴스위크, 그리고 서구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북한군이 러우전에 참전했다, 이런 제목이 뜹니다. 그런데 그 기사 내용을 보면은 전부 한국의 윤석열 정권 그 밑에 있는 국정원이 말한 것들, 이런 내용을 받아서 사우스코리아가 확인을 했다, 그래서 북한군은 러우전에 참전했다, 이런 식으로 떠들고 있는 거죠. 이것은 매우 조직적인 움직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윌 슈라이버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워존에서 하워드 알트만이 올린 기사 글, 이 중에 한 80% 정도는 전쟁용 이제 프로파간다라는 거죠. 진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대한민국입니다. 그동안 서구가 한 거짓말, 미국이 한 거짓말, 이것을 받아서 한국은 이제 기사화해서 대중들을 세뇌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거짓의 소스, 원천이 대한민국의 정부, 그것도 일개 뭐 한국의 민간 언론 이런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정원, 대한민국 국방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이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 북한에 대한 모든 이야기는 절박함에서 나온 어떤 일관성이 없는 심리전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윌 슈라이버는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군 12,000명이 러우전에 들어온다고 한들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미 러시아는 이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군이 들어온들 안 들어온들, 자, 여기에 대해서 서구는 무력하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한국의 언론은 확대 재생산하고, 지금은 이 거짓의 소스가 대한민국 언론과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전 세계가 이것을 받아서 퍼뜨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출처는 또다시 추적하면은 우크라이나입니다. 결국 우크라이나 선전부대가 만든 거짓말을 그대로 받아와가지고 한국은 거기에 살을 붙입니다. 그리고 세계는 우크라이나는 신뢰하지 않지만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바로 북한 밑에 있는 나라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확인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맞을 거다, 그리고 일파만파로 이제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과 나토는 자, 이 소스를 받아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제 거침없이 이야기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지금 한국 언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우크라이나 거짓말을 그대로 받아와서 퍼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죠. 북장교 8명이 우크라이나전 첫날에 전사했다, 참전 하루 만에 사라졌다, 북한군 시체 이런 것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사진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었다면 우크라이나 군에 의해서 이제 죽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북한군의 시신을 수거하고 뭔가 증거를 찾겠죠. 이 한글로 된 무언가 있을 겁니다. 이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북한군이 러우전 전선에 나타난 증거는 지금 현재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말을 막 퍼나르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국정원은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파병 군인 가족들은 오해를 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집단 이주시켜서 격리하고 있다. 이런 황당한 내용까지 국정원이 올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나토와 미국은 본색을 이제 숨기지 않습니다. 이런 떡밥, 북한군 떡밥을 이용해서 그들이 노렸던 것이 무엇일까? 결국 부대를 보내는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선이 무너지고 있는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 부대가 필요한 거죠. 자,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나라, 일단 폴란드는 이미 많은 용병들을 보냈습니다. 폴란드가 어느 정도의 군인을 보냈는가, 이것은 뭐 현재까지는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은 한 2만에 육박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국가들이 있을 겁니다. 프랑스도 일부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크로아티아가 등장했습니다. 크로아티아 내에는 우스타샤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친나치 조직이죠. 과거 유고 내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일단 헝가리와 오스트리아가 깊숙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슬로베니아제, 이것은 이제 빨리 떼어냈습니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를 이용해서 이제 세르비아계, 당시는 뭐 유고슬라비아 공화국입니다. 밀로세비치가 이렇게 통치를 하고 있는, 그때까지는 이제 공산주의 유고 연합이죠. 자, 여기서 크로아티아를 떼어냈는데 이때 과거 이제 나치에 부역했던 반세르비아 세력들, 우스타샤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들이 곳곳에서 잔인한 짓을 저지르고, 그리고 이것은 또 세르비아계를 자극하고, 여기서 유혈극이 벌어졌습니다. 크로아티아의 우스타샤는 과거 2차 대전 때 이탈리아 파시스트 그리고 독일 나치에 활용이 되었습니다. SS 뭐 무슨 부대를 조직해서, 자, 이 뭐 유태인이라든가 집시 뭐 그리고 루마니아인, 세르비아인, 이들을 많이 이제 학살을 했습니다. 이들은 서유럽이 관리하는 대표적인 용병 집단, 광적인 용병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슈테판 반데라 주의자들과 똑같다는 겁니다. 자, 이제 크로아티아에 전투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보낼 그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크로아티아 대통령, 크로아티아 수상, 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루머가 있는데 어떤 문서가 공개가 되었는데 나토가 크로아티아 군을 이제 우크라이나에 파병한다, 이런 계획을 담은 이제 비밀 문서, 이것을 이제 누가 유출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대통령이 주범이다, 수상이 주범이다, 뭐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든 수상이든 뭐 이런 구분은 일단 제껴두겠습니다. 분명히 크로아티아 내에 어떤 세력이 나토의 지령을 받아서 크로아티아 군을 이제 우크라이나로 파병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것은 뭐 명백한 사실 같습니다. 나토의 문서에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크로아티아 최고 지도자가 그 문서를 직접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대한민국, 크로아티아, 이렇게 조금 이제 우리가 좀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미국이 관리하는 어떤 특수한 이제 용병 집단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우크라이나 이제 네오나치 세력도 있고, 그리고 무자헤딘, 그리고 무슬림 브라더스, 뭐 알카에다, 무자헤딘, 아이시스, 뭐 이들 다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빠뜨릴 수 없는 또 하나의 나라가 있습니다. 물론 이들 극렬한 세력과는 차원이 다릅니다만 대한민국 역시 미국 입장에서는 용병 집단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A라는 곳에 뭐 예를 들면 대만이라든가 혹은 필리핀에 전쟁이 터졌을 경우 한국군을 투입한다, 이런 생각을 실제로 미국은 늘 하고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뭐 숨기지도 않습니다. 자, 어디에 국지적인 분쟁이 발생하면은 한국군 그리고 일본 해군을 파견한다. 이때 육군은 누가 담당을 하게 되는가? 주로 이제 한국군이라는 거죠. 미국은 한국군을 러우전에 보내면 어떠할까, 이런 생각을 늘 해왔을 겁니다. 그리고 크로아티아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을 했죠. 폴란드는 이미 파병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국가들 역시 일부 이렇게 용병의 형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국군도 그렇고 프랑스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여기에 적극적으로 투입하지 않은 나라들, 자, 바로 대한민국과 크로아티아, 그리고 크로아티아 내에는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종교를 적대시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크로아티아의 우스타샤가 대표적이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한설 장군님이 올린 글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우크라이나 파병과 무기 장비 지원 시도. 윤석열 정권이 우크라이나로 병력을 파병하고 무기를 보내기 위한 일련의 공작들이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다.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작동하고 있는 것 같다.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 전황이 급속하게 악화됨에 따라 최대한 전선을 유지하기 위한 미국의 입장이 작동했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선은 붕괴되고 있습니다. 80만 전사자 그리고 180만에 가까운 부상자들이 있습니다. 인적 자원을 거의 다 소진한 겁니다. 무기와 장비도 거의 다 소진했습니다. 미국과 서유럽의 무기고는 텅텅 비었습니다. 물론 국가를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재고, 세이프티 스탁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외의 잉여분은 다 퍼주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보낼 장비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한국만이 지상군 병력에 어떤 필요한 이런 무기를 공급할 수 있는 나라죠. 우크라이나 전선의 붕괴를 막기 위한 한국군의 파병과 무기와 장비 지원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절실합니다. 그리고 크로아티아의 우스타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국방과 정보 당국은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을 위해서 우크라이나 전선 붕괴를 막아야 된다. 그리고 트럼프 정권이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러시아와 협상을 할 겁니다. 이때 최대한 많은 땅을 이제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전선을 유지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병력이 급하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윤석열 정권이 협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북한군 떡밥 이것을 가공해서 집어던진 겁니다. 북한군이 러우전에 참전한다. 북한군이 러우전 전선에 등장하거나 최소한 쿠르스크 지역에 등장하지 않는 한 북한군은 참전하지 않은 겁니다. 물론 북한 사람이 전투 능력을 가진 북한인이 국제 용병으로 러시아를 위해서 싸운다. 이것은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3,000명, 1,200명, 12,000명 이런 단위로 가서 싸운다. 이것은 파병이죠. 참전입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죠. 만약에 북한군이 대규모로 등장하지 않았다. 이 경우 북한 참전설, 파병설은 그냥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윤석열은 이런 선전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한국 정치권과 언론이 모두 눈을 감고 미국의 요구에 따라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미국의 여야 정치인들의 자녀들은 미국에 유학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야 정치인들이 어디 꼬불친 돈이 있으면은 미국에 파킹되어 있습니다. 시애틀, LA 이런데 집을 사두고 거기에 지 자식들 보내고 또 추천서 받아서 미국 유학 보내고 이러고 있는 거죠. 이게 대한민국 정치권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뉴스에서 올라오는 정보, 상식적으로 조금만 의심하는 눈으로 보았다면 국정원이 제시한 증거들이 얼마나 조악하게 조작되어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북한군 파병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대중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서방의 주요 언론들이 우크라이나가 패배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선일보를 위시한 한국의 주요 언론들은 마치 러시아가 패배한 전선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서 북한군 파병을 요청하고 북한이 여기 응했다. 그리고 북한군을 치사율 90%의 전선에 배치될 것이다. 이런 거짓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IMF 같은 경제기구조차 우크라이나 패배를 기정사실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국회 동의를 얻지 않고 소규모 비전투 부대를 우크라이나에 먼저 보내고 그리고 점점 더 큰 규모의 전투 규모의 부대를 보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위시한 야당이 거의 모두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권 거의 모두가 미국 정보당국의 통제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소규모라도 군대를 보내면은 러시아는 가장 먼저 한국 군 부대를 파괴하기 위한 이 노력에 집중할 겁니다. 이스칸데르 M 미사일을 날려서 과거 이제 이 프랑스군 용병들 100여 명을 그냥 날려버렸습니다. 그것과 똑같은 작업을 한국군에 하게 된다는 거죠. 어느 지역에 있으면 한국군 머리 위에 이스칸데르 M 미사일이 터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니면 킨잘 미사일이 날라올 수도 있습니다. 정보부대와 참관단을 보낸다고 했는데 러시아는 가장 먼저 이들을 타격할 겁니다. 윤석열 정권이 만약 포탄과 천궁2 같은 무기를 보낸다. 이때 한국군의 탄약고는 비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상당히 퍼졌습니다. 러시아는 한국이 천궁2를 보내는 것에 매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기술을 이용해서 한국군이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러시아는 기술 문제에 있어서 어떤 협약을 맺었습니다. 방어용으로만 이용하겠다, 수출을 하지 않겠다, 외국에 보내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군의 1차적인 타격 목표가 될 것임은 불어보듯 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대중들이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상실하고 시키는 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선일보에 올리는 기사 내용을 그대로 믿고 있다는 거죠. 아무런 의심도 없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인이 삼위일체처럼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이 이 북한이 러시아로 파병했다는 거짓 정보를 바탕으로 한국군의 사실상 파병과 그리고 중요한 무기 그리고 포탄 그리고 이제 다른 장비들을 보낼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진 거죠. 만약 그렇게 한다면 러시아와 사실상 교전 당사국이 됩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패하고 자 만약에 러시아가 승리하게 된다. 자 이때 제가 자주 드리는 말 강대국들은 실수를 해도 잘못을 해도 여유가 있습니다. 자 러시아를 상대로 협상을 할 때 야 그때 내가 좀 잘못한 것 같다. 대신에 내가 이것을 줄게. 이렇게 타협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이즈가 작은 나라는 버퍼가 없습니다. 그럴 여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로전에서 우크라이나가 이제 패배가 확정이 된다. 이때 한국은 사실상 패전국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한국군을 보내서 우크라이나가 승리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뭐 개발 사업에 뛰어든다. 이런 말 같지 않은 거짓말을 하면서 지금 윤석열 정권은 국민들을 오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쟁은 국가지 대사라고 손자가 말했다. 전쟁에서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는 매우 간단하다. 오로지 하나의 결정 요인만 유효하다. 누가 이길 것인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이길 것 같다면 우크라이나를 지원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이길 것 같다. 그런데 주변 정황상 러시아를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는 빠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빠져 있어야 찌그러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구경만 하고 팝콘만 먹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패배가 거의 확정된 곳에 몰빵을 하는 거죠. 이것은 미국이 시켰다 이렇게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의 또 다른 이해관계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한국은 국가로서 생존해 나가기 위해서는 명민해야 됩니다. 한국인들은 명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위치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요소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나라는 언제 망할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상하게도 군부 독재할 때는 이런 경우에 냉철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화되면서 한국은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작동해야 될 기능이 점점 더 고장이 나고 있는 것 같다. 저는 이 원인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부 독재 기간은 어쨌든 냉전 시기입니다. 냉전 시기는 적에 대한 두려움을 이제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사적인 문제에 있어서 매우 명민하고 조심스럽게 대처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민주화되면서 미국이 절대 패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수많은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미국의 힘, 미국의 군사력, 경제력 여기에 대해서 지나친 환상을 가지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런 환상 때문에 망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루지아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루지아 전쟁에서 러시아에게 함부로 덤볐다가 패한 거죠. 지금은 좀 정신 차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상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나라를 망국의 길로 이렇게 몰아넣은 나라, 바로 그것이 우크라이나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되죠. 물론 대한민국 군인을 일부 보낸다고 해서 또 그들이 우크라이나에서 희생된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망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주변 국가들 상대 외교 관계가 상당히 어려워지겠죠. 자, 우리는 미국이 전폭적으로 이런 스탠스를 유지할 거라, 그리고 계속 이제 중국과 러시아를 푸시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닉슨이 어느 날 갑자기 중국과 손을 잡았습니다. 이때 당황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다나카 총리는 빨리 이제 중국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에 의해서 이제 한 방 맞은 것이 록히드 게이트입니다. 미국이 어느 날 갑자기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서 화해 제스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혹은 러시아와 화해를 하고 중국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시나리오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대한민국만 벙쩍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동아일보에서 이제 이런 기사가 올랐습니다. 러시아는 북한 파병은 허위다. 공식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사하로바 대변인이 이야기한 겁니다. 지난 3년 동안 러시아는 공식 대변인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내용은 저는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어떤 거짓말을 했다, 심각한 거짓말을 했다, 그런 것은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러시아가 이런 입장이라면은 이 북한 파병은 허위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1년 전인가요? 푸틴은 북한군의 도움 따위는 필요 없다. 이 전쟁은 기본적으로 내전적 성격입니다.
자, 이 돈바스 지역과 그리고 이제 젤렌스키 정권 이들이 충돌하는 겁니다. 러시아는 여기에 지원을 하는 형태. 이것이 전쟁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북한군을 끌어들이게 되면은 자, 이 크로아티아군, 대한민국 군이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합니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러시아는 의도적으로 이런 가능성을 계속 배제해 왔습니다. 그리고 자하르바 대변인이 이런 발표를 했으면 북한군이 로전에 등장할 가능성은 없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 국정원이 떠든 것은 무엇입니까? 거짓말이 된다는 겁니다. 실제 북한군이 등장하기 전에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서는 안 되는데 이런 짓을 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배후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북한군 러시아 파병 정보를 신뢰할 수 없는 이유. 윤석열이 여러 가지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내 문제도 있고 무인기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과 나토의 행동을 보면은 윤석열 정권이 군대와 무기를 우크라이나로 보내기 위해서 준비 작업의 일환으로 이런 공작질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윤석열 정권이 정말로 국제 평화를 위한다면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이 군대를 보내서 평화 유지군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 악화를 막는다든가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물과 음식, 약품과 의료진을 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국제 평화 운운하는 것은 핑계거리에 불과하고 우크라이나에 군대와 무기를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윤석열 정권은 매우 신속하게 행동하고 있다. 북한군이 전선에 나타날 때까지 대중에게 이런 내용을 공개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상식이죠. 그런데 공개를 하고 야단 법석을 떨었습니다. 왜 윤석열은 이런 각본에 따라 움직였을까? 국내 정치적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국외의 어떤 정치적 지원을 요청하는 겁니다. 미국과 일본의 정치적 지원에 기대는 것이 아닌가. 여기서 미 국무부 부장관 캠벨이 방한한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직후 이런 이제 공작질을 시작한 겁니다. 국정원의 정보 발표 이후 전개되는 매우 신속한 사건 전개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만약에 이 북한군을 보내지 않는다. 이때 국정원 정보는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이런 위험성을 감수하고 윤석열이 이런 공작을 한 이유, 이것은 대중을 속이기 위한 거라는 거죠.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파병하는 것은 한국의 안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안보는 상대적으로 더 안전해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북한 동향은 심상치 않습니다. 북한이 이 한반도에서 남한에 도발을 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는 거죠. 그 경우 한반도에서 심각한 무력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국지적인 무력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죠. 만약 푸틴이 김정은을 완벽하게 컨트롤한다. 이런 가정하에서 푸틴은 어떤 면에서 북한군을 러우전에 보내는 것보다 한반도 내에서 어떤 무력 충돌을 이야기하는 것, 국지적으로 어떤 충돌을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이 러시아에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의 어떤 자원을 여기에 묶어둘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한국은 고도로 산업화되어 있고 그리고 도시도 이렇게 밀집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어떤 군사적인 도발을 한다. 예를 들면 창원 공장 이런 데 미사일을 쏜다. 이 경우 한국은 대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 역시 여기에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군사 자원을 외부에 뺄 수가 없습니다. 북한은 이런 역할만 해도 러시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큰 도움도 되지 않고 그리고 러시아어도 하지 못하는 북한군을 우크라이나에 데려올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이미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증거도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윤석열은 도대체 대한민국 국군 그리고 군인들의 생명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대한민국은 군사 강국을 상대로 군사적인 모험을 할 그런 사이즈의 나라가 아닙니다. 베트남과도 또 다르다는 겁니다. 베트남 전만 해도 주력군은 베트콩입니다. 월남에 가서 도왔다. 그런데 적은 베트콩이죠. 물론 러시아나 중국 그리고 북한이 월맹을 지원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력군으로서 그들이 등장한 것은 아니죠. 그런데 러우전에 있어서 주력군은 러시아군입니다. 이런 러시아를 상대로 군사적으로 도발한다. 이때 한국군이 프랑스군, 영국군, 이들 군과 똑같은 운명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스칸데르 M 미사일을 맞고 사요나라 베이비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은 대한민국 군인들을 이런 운명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거죠. 마치 구제역 시즌 때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죠? 영상입니다. 돼지들을 몰아서 이렇게 집단 매장지로 모는 광경 그리고 포크레인으로 흙을 덮습니다. 그 상황에 대한민국 한국 군인들이 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정말로 참 참담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로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